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 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이어서 32번 타이의 다른 체문과 결합이 되는 타이의 실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단어를 또 하나 추려서 집중적으로 각종 문헌과 또 다국어로 공부하는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32번 타에 오늘 먼저 배울 글자는 아참조라고 부르는 이 글자이고, 이렇게 범어 천자문 199번에 보면은 이렇게 아침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대바나가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대바나가리와 함께 또 실담자를 같이 공부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잘 보시면은 알파벳을 먼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쓰기편 기초에서 공부했던 걸 기억하시고요. 그런 원리로 알파벳을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끊어주고, 그다음에 to U에서 끊어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샤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가 세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이는 대반나거리와 글자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자 수가. 자, 실담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하니까 먼저 이렇게 이 파를 써주시고요. 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라가 발음이 될 때는 위에서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붙여주지만 뒤쪽에서 라가 붙을 때는 이렇게 위로 올려준다는 거. 라의 글자가 아래쪽에 붙으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를 썼고요. 다음은 투유입니다. 투유. 먼저 타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유니까 야가 발음이 될 때는 아래쪽에 발음이 될 때는 이렇게 글씨가 써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라처럼 야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유가 남았죠. 우 발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따로 공간이 없으니까 아래쪽에다 글씨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 써주면은 이렇게 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투유 사지요. 보면은 S자 밑에 점이 있는 샤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달팽이 같은 글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아서 써주신 다음에 위에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부드러운 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듀사. 이게 이제 아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보시면 이제 대바 나가리와도 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비교해 보시고요.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대바 나가리는 현대 과학 기술이 또 발달했기 때문에 또 인도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판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으로 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또 대바 나가리는 또 금방 또 숙지가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버마 대사전에도 이렇게 이제 프라투요사라고 나와 있고 따로 이제 실담자라 대바 나가리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대바 나가리를 구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전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에서 좀 보기 어려우니까 또 너무 방대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으시면은 또 이렇게 사전을 구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아참 조자, 또 우리는 지금 아침 조자라고 하죠. 이런 조자의 글자를 보면은 동국정원에 보면 이렇게 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당시의 이 표기법의 미음자 이응에 있는 순경음의 표기를 이렇게 아래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경음의 표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사권에가 많이 있습니다. 사권에 찾아서 글자를 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또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써는 이유가 찾아서 한 번씩 공부하라는 그런 이 별의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각종 문헌을 또 이용해서 고전의 작품을 특히 이용을 해서 고전의 음과 훈, 또 표기되어 있는 또 한자를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들의 수준이 금방금방 일취월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몽자의 상권,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아탐 도자라고 있고요. 특징적인 건 이렇게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이 있는 표기가 이 당시에 이 훈몽자의 표기고요. 훈몽자가 좀 먼저 나왔으니까 이 신중요합보다 좀 표기가 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참조로 아참조로 되어 있고요. 이 또한 이 중본을 보라고 이렇게 우견 중본이라고 또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또 중본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이 중본의 7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조가 있죠. 이 도회조자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도회조자. 그러니까 조회라는 뜻도 되고요. 조정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속칭, 조견, 조정, 우, 또 상권, 상권을 또 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모아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식별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또 글자나 찾기가 또 일일이 찾다 보면은 뭐 공부도 되지만 바쁜 시절에 또 시간을 또 많이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모아 놓는 거는 특별한 이러한 배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신중조합의 이 상권의 3페이지를 보면은 또 이렇게 아참 조로 써 있는데 점이 없는 그 차입니다. 아직 표기가 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자료주석을 보게 되면은 자료주석을 보면은 이게 이 4페이지에 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조로 이 디귿바람이 이렇게 지읒으로 변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예전에 이 도를 조를 아침 조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보기는 이 글씨처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아침 조를 이렇게 썼다는 이런 글자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이제 정윤영 선생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요. 이런 글자를 좀 표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글자를 좀 찾아야 되고요. 이런 걸 또 찾다 보면은 공부가 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부담 없이 또 자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고전과 능숙해지고 또 거기에 음과 훈을 또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또 그 시대의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리낌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조자의 고자이고 또 이를 조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조야 이를 이르다는 뜻이고요. 이게 조회와 또 조정, 이 동국조선 우리나라라는 이렇게 뜻으로 이렇게 동국조선이라고 써준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주석의 이 가치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전운옥편을 보면은 따로 이제 이렇게 조만 있습니다만 원래 작품은 조만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아참이라는 거를 정정준보 신호편에서 따서 이렇게 붙인 것이고요. 이 위에 그 뜻과 이제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야, 인군, 시정, 이 신하, 근군, 조회, 우, 동국조선이라. 그리고 이 조라는 글자를 찾으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글자 소자를 찾아서 이 운이라는 소라는 운을 찾아서 이렇게 조라는 글자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의문사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기법을 알아야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이 옥편과 또 자전들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책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그걸 또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고전 작품들 많이 보다 보면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보상자를 보게 되면은 6권 3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이제 아참인데 이렇게 아참매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보면은 제가 이제 고사전에서 이거를 찾았는데 우리 이제 남강호 선생님께서 40년을 써서 완성한 게 그 유명한 고사전입니다. 아무튼 거의 뭐 방대한 문을 이용했기 때문에 뭐 안 나오는 것이 없는 글자인데요. 물론 이제 이 표기가 이제 상당히 고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많은 원전을 정확하게 표기하기도 어렵다 보니 이제 원전과 저도 이제 맞춰보니까 이 별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기 보이는 메이에 여기 보이는 이 빨간 칠하는 이곳에 이 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읽으면은 하루아참이 이 명중하야라고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석보상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하루아참의 명중하야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고 표기가 현대로 이제 발달했다 치더라도 이런 이제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제 책을 쓰다 보니 마찬가지로 분명히 표기를 했는데도 뭐 표기할 때도 빠질 수도 있고 또 인쇄 과정에서 또 이 변환이 되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원전을 이렇게 직접 비교해 보는 게 우리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밑에 글씨는 이제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건데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명중. 지금은 이제 명종으로 읽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명중으로 읽는다는 게 다르고요. 밑에 저 중자가 이렇게 이제 이음자가 꼭지가 달려 있는 이런 이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명중은 목숨 마찰시라 이렇게 명중은 목숨을 마찰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보상자는 우리가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따로 풀이를 해줬기 때문에 그 풀이를 보고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또 남강원 선생님께서 쓰신 그 사전을 또 참고를 해서 풀다 보면은 쉽게 풀어집니다. 너무 이제 이 고전 작품에 다 저장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또 오늘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수학에 보게 되면은 따로 이제 작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번역 수학은 찾지를 못했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이 고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 납비찰 다리하시고 도회랄 파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보여준 이 조회, 지뢰전의 표기법, 조회를 이렇게 찾기 위함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 납비찰 다리, 그러니까 다리 하시다는 게 그러니까 얼굴빛을 달리한다는 뜻은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변색 이파조라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현대 발음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납비찰 다리하시고 도회랄 파하시니 노변색 이파조라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의 이런 이제 표기와 그 뜻이 이제 어려울 때는 이렇게 지금의 한자의 발음이라 할지라도 읽으면서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이런 고전에 있는 우리 이제 훈민정음의 그런 표기법을 알아두고 또 숙지하면서 또 공부하고 또 한자를 공부하고 그 당시에 의문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박물관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고전의 작품들, 학자들만 공부하는 그런 이 고전 작품을 우리 일반 대중이 시청자들이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라는 의미로 이렇게 고전의 자료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동문위에서 보게 되면은 동문위에 이런 상권의 3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금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이제 왜 아침조라 쓰기도 하는데 보통 한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자류라고 그럽니다. 글씨를 두 번, 두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자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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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자류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자로 쓰는 것들이 많고요. 이렇게 금조 보이죠? 그다음에 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날 아침 아참이라고 되어 있죠. 오날 아참 이렇게 오날 아참으로 이렇게 이 동문 유해가 표기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참이라고 또 이렇게 조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만주어로 이렇게 어로 치마리, 어로 치마리 또 이렇게 치마리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학원의 3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의 나라 이름 조선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음으로 만주어의 발음으로 이렇게 초호현 초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초를 읽고 그 다음에 오를 읽으면 됩니다. 초오 초얀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고려를 이렇게 소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법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주어는 따로 없습니다. 동문유에는 이렇게 만주어를 우리말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밑에 나오는 이런 이제 한청문감회가 만주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어를 좀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청문감회 이 1권의 2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명일이죠. 명일인데 당시 대륙의 한자의 발음 이렇게 이 민이 민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외국어 발음 표기라 이렇게 이제 당시 이제 이런 세모 글자가 있다는 게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레일로 되어 있고요. 이 아름다운 이 만주의 문자로 이렇게 치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치마리 이 글자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법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청문감에 좀 올려야겠습니다. 글자를 좀 올려서 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이 1권의 12페이지, 27페이지 보면은 이 방조죠. 방조인데 당시 이제 한자의 이 대륙의 발음들 표기 방좌오 이렇게 이 자를 먼저 읽고 오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이 현대의 자판으로 이걸 치게 되면 이걸 어렵고요. 예글로 쳐야 됩니다. 자를 먼저 쓰고 오를 쳐야 되지. 현대 기법으로 쓰게 되면은 이 조를 먼저 쓰고 아를 쓰기 때문에 좌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표기법이 다르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애국어 발음들도 조선시대 이런 표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표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이 방좌오, 이 일찍이라고, 일찍이가 이제 이런 오전, 아침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마리 라머라고 이렇게 만주어로 써져 있고요. 어떤 따로 표기가 어려워서 아무튼 그래도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좀 특별하게 이 표기를 좀 아름답게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아까 우리 봤던 이제 조회라는 이제 글자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3권의 30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차오 해서 이렇게 조자가 있고요. 이게 이제 조회지처의 뜻이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정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이 만주로 보게 되면은 할가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천문감에 주는 이런 각별한 이런 의미를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오체 청문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의 467번을 보면은 이렇게 이 한이라는 건 한자로 표현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명일, 내일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봤던 이 한청문감에서 봤던 우리의 글자, 그 치마리를 찾아기 위해서 이 글자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치마리를 또 이렇게 내일로도 표현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당시 이제 만주어 문자, 그리고 이 서는 이 청은 이제 만주 문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서는 이제 팁의 문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팁의 문자 또 봐주시고, 상 봐주시고, 또 이 몽은 이제 몽고 문자, 이렇게 말을 갖다로 보시고, 또 회는 이제 이 차카타이 문자를 이렇게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체 청문감이 한 18,000개가 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원전에는 이제 번호는 없지만 현대 학자들이 이제 그걸 찾고 좀 편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 각국의 학자들이 노력을 한 덕분에 이렇게 오치 천문감을 풀이를 해줘서 우리 일반 대중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학자들의 노고에 이 경의를 표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아까 우리 잠깐 봤던 이 방조라는 글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방조라는 이 글자 이렇게 만주어로 치마리 라모 이게 글자가 보이고요. 또 이 티베더로 이렇게 스냐 속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몽고어로 또 이렇게 원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발음이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오노민이 아닌 이상, 여기 말을 완벽하게 이렇게 발음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기법을 좀 잘 봐주시고요. 자, 이게 저정조자의 이제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2290번에 보면은 이렇게 이 조정조자, 도예조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주어로 할가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알파벳으로 써져 있어도 우리에게는 이제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한천문감이라든지 또 동문유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우리 역사에서 뭐 따로 이렇게 이 팁에서를 이렇게 동문유해처럼 표현해놓은 그런 책은 없습니다.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해유어라고 되어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팁의 서장어는 따로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오체 천문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알카라고 이렇게 이제 단어를 이렇게 이제 표기해 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몽고어로 이렇게 이 발갈가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꼬르누시 이렇게 또 차카타이 문자로도 봐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이 오체 천문감에 이게 주목을 하는 이유는 또 이 청나라 시대에 만든 또 거대한 작품이 또 있습니다. 이 오체 천문감도 있고 또 대장경에 나오는 모든 주문을 모아서 만든 이 네 가지 언어로 만든 이 대장전주라는 게 있습니다. 만주어, 몽고어, 티베더, 한자까지 해서 만든 대장전주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이런 문헌을 가지고 만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런 우리의 이런 저변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한 책이고요. 자, 우리의 또 이제 이런 오치 천문관과 비슷한 방한 유석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1권의 8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일은 아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로 따로 이제 아참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참이 들어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조자를 이렇게 이제
이른 아참으로 표현을 했고요. 한자로 보면 이렇게 이 칭자오 이렇게 청조인데 우리말로는 청조인데 이렇게 칭자오로 써져 있고요. 이 만주어로 얼더치마리 또 이 몽고어로 얼터 월루거 또 외어로 이렇게 화야시 아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 녀석도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멍어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상권의 4페이지에 조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참을 있고요. 이 몽고어로 월루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나라 이름이 이렇게 하권의 28페이지 보면은 이 초현 이렇게 나오죠. 초현. 그리고 고려는 이렇게 솔고라고 되어 있고 이론의 소롱곳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문헌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각도로 할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렇게 그런 공부하는 와중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관심사가 있어서 또 그 분야에 맞는 또 공부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어유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청조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참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특별하게 이제 발음을 이렇게 칭이 좌오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칭자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이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붙여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따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제 표기를 안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또 우리의 위대한 작품 이 고금성님에서 그 중에도 27권의 동안역어에서 보면은 또 이런 아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아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참으로 되어 있고요. 고려의 이 계림유사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계림유사 방언에 이렇게 이 조라고 한다. 그리고 이 조를 아참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 당일 아참 이렇게 위 조기좌 태라고 써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해서체도 아니고 좀 필사를 해놨기 때문에 글자가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필름으로 보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그냥 써놨긴 했는데 아마 아참이 아닌가 이 태자는 아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현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림유사를 직접 볼 수가 없더라도 이렇게 고금성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계림유사의 그런 문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고금성님이 인용하는 문헌은 방대합니다. 어마어마한 문헌입니다. 이 이우봉 선생님의 그런 학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런 책이고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한 거를 인용을 해서 책을 썼다는 걸 보면은 우리 후세의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런 많은 문을 모아서 그렇게 책을 썼는데 이런 광무명의 이런 편한 시절에 그걸 못 한다고 그러면은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또 29권에 보면은 사막여가 있습니다. 고금성님의 29권의 사막여가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이 조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료, 일하다인데 이제 아참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몽고어 얼터, 또 만주어 얼터, 외어로 이렇게 즈도, 하야시 이렇게 해서 이 사막 세 가지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성님의 이런 뛰어난 걸 알 수가 있고요. 외어유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상권의 5페이지에 이렇게 아참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참조로 되어 있고요. 조로 이렇게 이제 조에서 조로 발음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발음이 이제
일본어를 읽을 때는 이렇게 한자가 교라고 이렇게 읽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뜻은 이제 아침이라는 이 아참이라는 뜻은 이렇게 아사, 계사라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이 이를 조라고 되어 있죠. 조자가 되어 있고 이 조자의 발음을 이렇게 교우, 또 이렇게 즈도와 운 하야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책보다는 좀 나라 이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조선을 찾으면서 이렇게 조션,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조션이죠. 그리고 일본말로 교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사만과 또 신라와 백제가 나와 있죠. 백제에서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백제고 일본어로 샤쿠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는 이렇게 이 고우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오아유에 또 물론 이제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는 없지만 우리말이 또 표기가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약용 쌤이 만드시는 이 아학편을 또 우리 지성인 선생님께서 편절을 하셔서 만든 이 아학편입니다. 그래서 아침 조로 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조로도 써져 있습니다. 발음을 조로도 써져 있고요. 당시에 한자의 발음, 대륙의 한자의 발음 자오로 이렇게 표기를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운은 이렇게 소라는 운에서 찾아서 가면 되고 이게 이렇게 이 전서체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가타카나로 되어 있죠. 가타카나로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써준 거를 볼 수가 있고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아사의 이 이영자가 이렇게 꼭지가 달려 있는 이렇게 이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이 표기법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가 우리 주영 선생님의 그런 노고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영어로 모닝이라고 이렇게 또 특별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여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노명호 스님께서 쓰신 책인데 1918년 대정 7년인데요. 아침 조자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타카나가 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소개를 한 이 설문해자 입증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7권의 3페이지 이렇게 전서체의 아름다운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이 글씨체가 이렇게 또 손수 필사를 내서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시에 이제 이런 표기법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써주는 것들 이렇게 이 단야, 이 종간, 이 주성, 척, 요, 절이라 이렇게 단야라는 아침 단자라는 뜻이고 이 간을 따르고 이 소리 성은 이렇게 주에를 따른다. 그리고 턱과 이 요의 이 반절법으로 읽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턱자가 발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표기를 해보면 이렇게 디귿 발음도 있고 이렇게 티귿 발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지읒 발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 발음이 이제 밑에 붙으니까 이렇게 도로도 될 수 있고 토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또 조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반절법은 당시에 이제 그 시대 발음을 좀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읽으시면은 우리가 좀 더 그 예전의 발음에 능수능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절법도 한 번씩 봐주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이 원문의 이제 설문해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이 아침 조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는 또 입력이 또 어렵다 보니까 또 잘 찾아야 됩니다. 이러면 또 워낙 또 많은 글자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찾다 보면 또 이런 글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아침 조자를 이렇게 우리 봤던 거와 똑같이 표기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 고전의 작품들 이렇게 또
문자학도 책도 이렇게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동문부 군옥에 보면은 5권이 34페이지 찾아보면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 사례라든지 그런 단어들, 뜻들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대동문부 군옥에서 이렇게 찾아서 또 학문의 세계를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소개를 해주고 다 일일이 소개를 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몽고 대사전 일본 육군성에서 만든 이 몽고 대사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월러거라고 되어 있지요. 아침이라는 이런 글자 이렇게 이 아름다운 만주어 글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아침 조자를 이렇게 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5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솔롱고스로 이렇게 이 만주어로 이렇게 그죠? 원고로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고려인, 조선인을 이렇게 솔롱고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몽호유에서 봤던 이 솔곳, 그런 발음들을 이제 이 솔롱고스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로 몽고가 없기 때문에 이 몽호에 없는 몽고를 이렇게 이제 찾아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과 조선인으로 나와 있고 이제 솔롱가라고 되어 있는 그 글자는 무지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무지개와 같다는 그런 빛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솔롱거스라고 한다는 그런 이런 표기법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특별하게 아무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보게 되면은 다른 이제 이 조자의 글자 중에 이렇게 조선연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렇게 이 한치 후한급 진인지 이렇게 괄지지의 고려 왕검성 또 저 고조선 왕검성 또 왕검성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왕검성 즉 금평양이라 후진사 조선민 우차 치단 연현 북제생 고성제금 하북성 노령현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제가 살펴없고 이렇게 이런 거로 성은 지금의 하북성의 노령현 동쪽에가 이 조선현이 있다는 이런 표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지명사전도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면은 특별하게 이제 역사라든지 우리가 이제 많은 이런 학문의 영역이 언어의 영역이 뭐 단순하게 언어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식민지 시절 이 한말의 그 어려운 시절과 일제의 그 식민지의 어려운 시절에 또 우리를 침탈하기 위해서 또 일본은 우리의 말을 연구를 해서 또 이렇게 각종 사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표기법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변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용본이 일선 사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아참, 아침, 식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렇게 표기법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용 선일 사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통 20년, 24년을 만드는 책인데요. 이건 거의 회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이라는 이런 단어와 또 아침 저녁 이걸 이용해서 회화를 구성한 겁니다. 이렇게 아침밥을 잡수시오. 아침 저녁 기다리오. 자, 눈에 띄는 거 잘 보시면 띄어쓰기를 안 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해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맞춤법이 발달하고 또 각종의 규칙 때문에 이제 막 복잡해지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이 표기를 했어도 뭐 사람들이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고전의 작품이 설사
띄어쓰기를 안 해도 우리는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띄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이 상하 고저의 이 법칙을 우리가 터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문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고전의 작품이 외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이 지방의 언어들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또 우리가 아껴야 되는 이유이고요. 자, 아무튼 이런 좀 찾아보고 또 이 상당히 좀 긴데요. 자, 이로와 사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로와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또 이렇게 이 아침으로 되어 있죠. 아침, 또 이렇게 조석이라고 쓴 게 아니라 조석으로 썼습니다. 조석, 아침, 저녁. 오히려 지금의 우리의 표기법보다도 더 훌륭하게 이런 우리말을 표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오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기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반으로 지금 우리가 읽지만 조반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조반 그리고 아침밥 이렇게 아침밥 지금의 표기 이렇게 지금 쓰면은 사람들이 타자겠죠. 이렇게 엉터리 표기했다고. 그렇지만 이 엉터리 표기가 아니라 실제의 우리의 표기법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양 이렇게 uk자를 이렇게 조양으로 표기를 했고요. 이렇게 아침해 또 이렇게 조침을 이렇게 이 조침을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아침잠, 식전잠 이런 이 표기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이런 발음과 이 표기법들이 아름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1907년이면은 벌써 100년이 훨씬 더 지났죠. 그 시절에 이런 그 발음들 굉장히 우리가 아름답고 이렇게 또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헌들이 결코 헛되이 버린다든지 또 박물관에 사장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작품들을 능수능란하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이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1920년이죠. 대정 9년인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참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아침으로도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 또 아침먹이, 아참밥, 아침저녁, 아침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아적 들어보지도 않았던 이렇게 아작, 아참, 아참밥 이렇게 아적밥, 아침진지, 또 조석 이렇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도 표기법이 그렇게 썩 애곡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이렇게 여인 노동자가 이렇게 이제 조반을 이렇게 그리고 다 제가 뭘 알아도 이렇게 한자만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휴시간은 시간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아침참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까지도 이렇게 우리 말들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이렇게 엿볼 수가 있고요. 자, 보통학교 이 조선어 사전 심희진 선생님께서 지으신 사전인데요. 우리의 최초의 사전이 됩니다. 우리의 사전인데요. 그때가 192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나오죠. 이렇게 한자 발음을 조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것은 이렇게 밤이 밝은 대 우리는 지금 때라고 있는데 이렇게 시옷디옷 대로 적어져 있고요.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동쪽이 아니라 동쪽 이렇게 시옷 지읒으로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떠가 아니라 더오를 때
아직도 발음이 좀 저도 셉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발음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발음이 부드러우면은 사람의 심정도 자연스럽게 부드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발음이 셉니다. 그리고 말이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거칠고 마음도 거칠고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의문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56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조석으로 되어 있죠. 조석, 또 조션이라고 이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 저녁, 또 우리가 사는 땅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시옷 디귿으로 되어 있죠. 시옷 디귿의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표기법. 아무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오늘 좀 각별하게 많은 문을 좀 이용을 했고요. 또 이 다국어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국어로 이렇게 또 산스크리트 데바나가리에서 이제 프라티우사 이 데바나가리 표현이고요. 또 영어로 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모닝 또 여기 제가 사는 나라 지금 여기 이 에스파냐의 에스파뇰로 마냐나 이 지방의 까탈란말로 마티 이렇게 또 프랑스 말 또 독일 말 이렇게 또 라틴어로 마네 또 시골 러시아 말로 이렇게 우뚜로 아랍어로 사바 이렇게 아무튼 뭐 발음은 맞진 않지만 아무튼 저 다양한 애국어로 한 번씩 이렇게 봐줘서 우리 학문의 영역을 좀 넓히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힌디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인도에서 이제 쓰는 말들을 또 문자들을 좀 중심으로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디어, 또 카나다어, 텔루구어, 타밀어 또 이렇게 이제 인도에서 쓰는 문자들이고요. 또 이 스리랑카에서 쓰는 싱할라어, 또 미얀마, 버마죠. 이 미얀마에 쓰는 문자들, 또 이 따로 네팔은 데바나가리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데바나가리 쓰고 있고요. 또 이 방글라데시의 이 벵갈리어, 또 크메르 문자 보시고요. 캄보디아의 크메르 문자, 또 이 파키스탄의 우르두 문자, 또 인도의 말라얄라머. 예전에 이제 말라얄라머를 잘못 썼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또 현대의 몽고어 이렇게 또 키릴 문자라고 표현이 되고요. 또 이 태국의 태국의 문자와 또 이 펀잡 지방, 인도의 펀잡 지방의 펀잡어, 또 인도의 마라티어, 오리아어, 또 이렇게 티베더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 많은 문자를 다 알고 다 읽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요즘은 현대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담자를 또 써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어 춘자문 203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의론논자 또 의론논 이제 또 윤자로도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국정원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논 평성과 거성 또 이렇게 윤의 평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실담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알파벳에 끊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샤에서 끊어주고 이 스트라를 하나의 글자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와 타와 라가 합쳐져서 이 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알파벳이 복잡하다 그래서 전혀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가 원리만 알면은 충분히 다 모든 글자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샤지요. 악센트가 있는 샤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서 살짝 올려줘서 자 이렇게 샤를
써주시고요. 이 습들합니다. 그래서 이 사입니다. 일반 사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트기 때문에 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타를 써주면서 라를 같이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사스트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이 중첩이 되고 삼첩이 되다 보면은 좀 헷갈리지만 이런 이제 규칙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가 하단부의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올린다는 거. 이렇게 올린다는 거. 그래서 이 샤스트라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범어 천자문 이 349번의 이 고기여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정원에는 이 어로 되어 있고요. 꼭지가 있는 이응입니다. 꼭지가 있는 이응에 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평성에 이 6권 39페이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마에서 끊어주고요. 또 아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트사 이렇게 사로 마타사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이제 이 마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마를 써주시고 이 타와 이 두 개의 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자 타를 써주는데 약간 좀 왼쪽으로 좀 치우쳐서 좀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래야 이제 또 사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내려준 다음에 또 사이의 모양을 또 써주면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마트사 이렇게 마스사 이렇게 해서 이 고기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글자가 어렵게 보여도 이렇게 이제 글자를 쓰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어려운 글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 두 자가 합쳐진 글자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글자들을 또 익숙해지면서 또 이런 어려운 글자들은 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또 눈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원전을 보고 또 표기법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실담자를 이렇게 터득할 수가 있고요. 자, 또 같은 이제 고기여자인데 이렇게 이제 이 마트시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당연히 또 이렇게 글자가 마에서 끊어주고 또 이렇게 트시아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마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마자가 이 실담자나 대바나간이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바나간이 이렇게 글자가 한 번에 다 붙어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 타를 써주시고요. 자 타를 써주시고 자 수야죠.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보다는 좀 안 보이긴 한데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서 자 이렇게 마를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타를 써주시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사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밑에서 이렇게 야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트시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자를 어려운 글자들을 보다 보면은 또 거기에 또 각인이 됩니다. 쉬운 글자는 쉬운 글자대로 또 외워지고 또 이렇게 난해한 글자들은 한번 봤기 때문에 또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어려운 글자가 또 기억이 잘 돼서 또 잘 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보쉘 갈자 다할 갈자가 되어있죠. 이 갈자 되어 있는 글자 이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에서 이제 이렇게 니을 이응인데 이 이응의 위에다가 이제 한일자를 써준 이 표기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야에서 이렇게 보면은 끊어주고 이렇게 트나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이 트나의 이런 타와 나의 이런 결합 글자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토익법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요. 자,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야를 써주시고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하단부에 이런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구성의 원리를 자꾸 쓰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구성의 원리가 이렇게 해서 글자가 변화하는구나를 또 자기도 모르게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트죠. 트나니까 이 타를 먼저 이렇게 써주면서 이렇게 나를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아예 먼저 이렇게 말아서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내려도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또 아니면은 타를 써주고 이 나를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내려도 됩니다. 말아주지 않고 반듯하게 써준 다음에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기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획일적으로 글자를 쓰다 보면은 그 글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원전의 작품들을 좀 많이 봐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집필한 이 범어천자문과 이 봄당초시 주석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원전의 표기법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독자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니판뜨라라고 부르는 이 청할청자입니다. 청할청자 이렇게 이 상성과 또 평성, 거성이 있죠. 이렇게 밑에 꼭지가 있는 이응입니다. 글씨가 좀 붙어 있다시 보이다 보니까 꼭지 있는 이응이 잘 안 보이는데 발음들을 동국정문에서는 다 이렇게 이응자가 꼭지가 있는 이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꼭지 있는 이응만이 이렇게 됐을 때 이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실담자는 이렇게 이 니에서 끊어주고요. 우리 쓰기편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쓰기편을 잘 기억하시면은 그 15개 우리가 글자를 써봤을 때 이 발음이 어떻게 끝나는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기억하시면서 글자를 끊으시고 이렇게 는트라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글자가 세 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대바나가리도 똑같습니다. 대바나가리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급적 비교해서 잘 봐주시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언어들도 그 뿌리가 같은 언어들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리를 먼저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나를 써주시고요. 이 단음의 이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니가 되겠죠. 니. 다음에 이제 파죠. 자, 이렇게 파를 써주시고 우리는 이제 니 판까지 읽어버리니까 판의 이 니은 발음이 정성 발음으로 되지만 실담자 글자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를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타를 써주면서 라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니판트라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줘도 되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좀 그어주고 또 트를 이렇게 써준 다음에 타를 써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줘도 됩니다. 이러면은 이
는트라가 됩니다. 그래서 니판트라에 이런 글자 자주 이제 쓰고 또 원전을 보면은 그렇게 또 눈에 잘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어 천자문과 당번 문자, 범어 장명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단어가 나와 있는 원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부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터득을 하게 되면은 실담에 관련된 많은 원전들을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274번에 보면은 이 기자, 닐기자, 지금 일어날 기자죠. 닐기자 이렇게 이제 지금은 긴데 이렇게 그 이에서 기 이렇게 늘기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면은 이제 복잡하고 좀 표기법이 좀 어려운 글자들은 다 발음들이 단순하게 표기가 되고 쉽게 표기가 되게 아무튼 바꿔졌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다만이 좀 우리가 이제 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고전의 작품들은 또 그런 또 이 표기법이 지금과는 다르지만 또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이 장점들이 또 많다는 것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터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에서 끊어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우에서 끊어주고 이에서 끊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T에서 OT에서 끊어주고 이 스타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OT 스타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먼저 우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타와 T가 붙은 결합이 된 글자죠. 타가 두 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써주고 또 하나 내리면은 타가 두 개가 되는 중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시만 위에를 좀 지워서 좀 헷갈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단음의 이니까 이렇게 왼쪽 위에서 내려주시고요. 이 숫답니다. S자 밑에 점이 들어가 있는 샤니까 달팽이처럼 말아줘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말아주고 이 타는 이 샤와 절묘하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샤가 써지는데 여기에서 타가 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지면서 이렇게 말아주게 되면은 이 점이 밑에가 있는 타가 됩니다. 그래서 오티스타가 이렇게 발음이 글자가 써지고 이렇게 스타라는 이 글자가 절묘하게 써지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쓰다 보면은 실담자의 그 오묘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아마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실담자로 이렇게 한번 또 이 우티스타를 써봤고요. 여기 이제 우가 방금 샀던 우도 되고 또 다른 식으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우가 써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마 범어 장면에 가도 이렇게 이제 우가 많이 써집니다. 그래서 이 이체자들도 가끔씩 이제 잘 눈에 띄니까 봐주셨다가 기억을 하시면은 또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따로 범당 소식이 이제 책이 있는데 또 천자문이 두 권이다 보니까 다른 이번에 천자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범당 소식 309번에 보면은 이렇게 소식이 나옵니다. 소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좀 많지요? 쓰러질 쇼, 사룰 쇼, 사라질 쇼, 또 이렇게 식자는 숨식, 쉴식, 불어날식, 숨쉴식, 쉴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국정원에서는 이렇게 쇼와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순경음이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또 입성으로
입성입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글씨를 끊어 봐야 되겠죠. 바에서 끊어주고 이 라가 앞에 붙어서 이게 르가 남아 있고요. 당연히 글자가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TT니까 당연히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장음의 아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다, 수, 크아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글자가 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바를 써주시고요. 바를 써주시고 이 라가 먼저 글자가 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써주시고요. 타가 두 개죠. 타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를 중첩해서 써주시고요. 이 장음의 아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장음의 표기를 해주면은 르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알파벳을 보면 어려울 것 같이 보여도 실담자로 쓰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죠.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일반 사의 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우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크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약간 말아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써주면은 바르다 바르다 좀 장음을 길게 읽어야 되겠죠. 바르다 수크아 이렇게 바르다 수크아 이게 소식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타라는 글자를 쓰는 거지만 이렇게 단어를 쓰다 보면은 다른 체문도 저절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체문에서 또 타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로 공부하는 이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위험 이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이자. 이 동국정원의 표기가 이렇게 이응자 위에 한일자로 표기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성과 거성이 있고요. 자, 실담자를 써보기 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야에서 끊어주고요. 타와 카가 이제 합쳐진 글자인데 보면은 이렇게 키와 임까지 있습니다. M자 밑에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글자, 또 이렇게 치가 하나의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먼저 야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 틉니다. 그래서 타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이 카의 하단 부분이 표기되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요. 이 이니까 단음의 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쭉 내려주시고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게 되면은 특힘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차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 단음의 이니까 왼쪽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야특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보면은 그런 규칙들을 차츰차츰 하나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모날방과 또 모방으로 되어 있고요. 동국정원에는 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방의 평성과 상성, 또 이렇게 빵의 평성이 있고요. 또 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망도 있고요. 이렇게 이응자 밑에 이응자가 이렇게 꼭지가 있는 이응이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자, 트얌 하나의 글자입니다. 트얌이 하나의 글자이고요. 자, 이렇게 먼저
타를 써주시고요. 야죠. 자, 이렇게 야를 써주시고, 이 단음의, 장음의 아입니다. 장음의 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또 표기법에 따라서 여기서 써줄 경우도 있고, 여 위에서 써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이 작품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암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점을 딱 찍어 주시게 되면은 트얌의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이 알파벳 상으로는 어렵게 보여도 실담자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규칙, 원리를 알면은 이렇게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 아하대 또 이렇게 아하대 이렇게 아오대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제자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때와 대 아니면 또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 상성과 거성의 이런 발음의 법칙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실담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카에서 끊어주고요. 트마, 타와 마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트마에서 끊어주고 이렇게 부후라에서 끊어주고 타에서 끊어주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우리 저 17번 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쉽게 써집니다. 이렇게 카를 써주시고요. 자, 타를 써주신데 이 마가 밑에 써져야 되기 때문에 마처럼 이렇게 아랫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되면은 트마가 됩니다. 이렇게 카트마. 자, 이렇게 바를 써주면서 끝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브라가 됩니다. 브라, 딱. 이 영어의 브라다와도 비슷하지요? 브라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카트마 브라다가 아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형제 자매의 그런 글자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브라다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또 나중에도 아마 소개할 시간이 되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담장이죠. 담장이라는 글자. 이 훈몽자의 표기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응자의 꼭지가 있고 후대의 표기법은 이응자의 꼭지가 없습니다. 동국정원에는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쿠에서 끊어주고 타가 두 개이고요. 야가 결합이 된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카를 윗부분을 써준 다음에 자 이렇게 우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쿠고요. 자 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를 써주면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야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저 윗부분에 글자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점으로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뜨야 글자를 좀 잘 봐주시고요. 실담자의 매력은 이렇게 쓰는 데에 상당히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반음의 글자를 한번 써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클 홍자죠. 클 홍자, 클 횡자 이렇게 히읗이 두 개가 있는 특별한 표기법 그리고 밑에 꼭지가 있는 이응 이렇게 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실담자는 이렇게 부르에서 별마다의 르가 들어간 글자입니다. 그래서 부르에서 끊어주고 하에서 끊어주고 마지막 t는 반음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발을 써주시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음의 이 별마다의 표기법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글씨가 좀 그렇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반듯하게 좀 써줘야 아래쪽에 별마다가 좀 잘 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부르를 써주시고요. 이 하지요. 자 이렇게 하를 써주시고 이, 이 반음의 이 트는 이렇게 윗부분이 타가 윗부분을 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윗부분을 뺀 상태에서 내려주고 여기에서 발음의 표시 기억나시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모에 따라서 윗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잘 봐주시고요. 또 어떤 자모들은 윗부분이 빠진 것도 있고 또 있는 것도 있고 두 개의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들은 각별하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좀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알차게 준비를 해서 막 좋은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